우리는 v0라는 값을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얘를 표현할 때 vm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세타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얘가 vm의 사인의 세타가 오메가 t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은 파의 정점에 해당하는 값이죠. 파의 정점에 해당하는 값을 최대값 또는 첨두값이라고 하는데 최대값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이 값이 사인 세타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V1으로 가서 세타 1만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Vm의 사인의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 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위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연파 교류를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저라고 불러요. 페이저라는 말은 쉽게 해석하면 벡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페이저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된 것을 정연파라고 했죠. 얘는 지금 이대로 보면 Vm의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파형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이 파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0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0입니다. 0일 때 그 값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 파형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90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0도였던 이 값이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값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 있던 이 0도의 값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값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0도라면 여기가 90도라면 0도에서 90도까지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연파에 대한 이 값이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발전기의 반대예요.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전력을 만들면 이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자속을 가장 적게 끊고요. 이때는 자속을 가장 많이 끊으니까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바뀌면 이러한 파형, N극에 의한 파형이 나오고요. S극에 의한 파형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0도로 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 만들어내는 파형, S극이 만들어내는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이런 파형은 원운동하는 화살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정연파라는 것은 이런 도체가 원운동해서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이러한 벡터가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도만큼이 여기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0도가 여기라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타라면 이 0에서 시작하는 이 파형의 크기는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최대값이잖아요. VM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각도가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VM의 각의 세타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저는 벡터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런 개념이 돼요. 100의 사인의 377t에 더하기 30도라고 한다면 이것의 페이저는 100의 30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값으로 나타낸 페이저입니다. 여기가 최대값인 페이저다. 여기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이 최대값이죠. 위아래 비교해보면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페이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소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소수가 벡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벡터라는 이야기죠. 복소수라는 이야기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정식 알죠? 2차 방정식 x자승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것의 근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0이 될까?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x자승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x값을 구하면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수, 이미지, 허수라고 얘기해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i라는 허수의 의미를 가져요. 계산기는 i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이 i를 전류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전류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i는 전기에선 전류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이것을 그 다음 문자인 J를 써줘요. J가 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I가 허수고 전기에서는 그 다음 문자 J가 허수다. I는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수가 됩니다. 0이고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 부분이 실수가 되면 그러면 이 부분은 J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J가 되는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수를 복소수라고 해요. 우리는 복소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복소수 이렇게 된 것은 실수 더하기 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에는 J가 붙죠. 그래서 실수 플러스 J의 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벡터가 표현이 된다면 이걸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벡터가 표현이 된다면 이 벡터는 얘를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때는요. 항상 직각으로 나눠요. 다 직각이 돼야 돼요.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 돼야 돼요. 여기도 직각입니다. 모두 직각이에요. 그래야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여기 있는 이 A라는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B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다가 더하기 J의 B다 라고 표현하는 수가 있어요. 이걸 복소수라고 부르고 이것을 페이저라고 부르고 이것을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가 100이고 위상이 30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정연파를 이러한 회전하는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계속 회전하니까 초기 위상일 때 그 크기로 표현을 하는데 초기 위상일 때 최대값이 100이고 각도가 30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요 크기가 100이고 요 각도가 30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 A라는 것은 100에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되고 이 B라는 것은
100에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100의 각도의 30도라는 이 이야기는 100의 코사인의 30도 더하기 j2의 여기다 적을게요. 100의 사인의 3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86.6에 더하기 j2의 50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86.6이 되고 여기가 5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00의 30도는 86.6과 50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줘요. 다 수학으로 붙여주는 이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얘는 극좌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직교좌표라고 불러요. 복소수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극좌표적인 표현과 직교좌표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걸 직교좌표, 극좌표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기로 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수학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계산기로 하세요. 계산기로 하다 보면 나중에 수학은 저절로 됩니다. 계산기에 보면 이런 각도가 있고 이런 i가 있어요. 이 i가 j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얘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쓰려면 계산기에서 모드를 눌러줘야 돼요. 모드를 누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번에 보면 CMP-LX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2번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창에 여기 요 부분에 계산기 창에 CMP-LX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 복소수 계산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계산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각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각도를 30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30도를 6분의 파이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도를 받아들일 때 도수법으로 받을 것인가 호도법으로 받을 것인가 그걸 계산기에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크기와 각도를 집어넣을 때 각도가 30도로 넣고자 한다면 계산기에는 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디그리, 얘가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라디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도로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를 도로 넣기 위해서는 디그리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Shift 모드를 눌러서 3번을 누르면 돼요. Shift 모드 3번. 그러면 디그리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Shift 셋업 3번을 하게 되면 디그리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복소수를 한번 입력을 해봐요. 먼저 100에 30도를 입력해봐요. 그러면 100 누르고요. 여기 있는 각도를 눌러야 되잖아요. 각도. 그냥 누르면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각도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도를 끄집어내려면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각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100을 누르고요. Shift 각도입니다.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야겠죠?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는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86.6, 그 다음 50 허수, 뒤에 i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허수다, 얘는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산기가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걔는 셋업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셋업을 바꿔주면 돼요. 그걸 바꾸려면 역시 Shift 모드를 눌러서 화살표 밑으로 한 칸을 더 눌러요. Shift 모드를 눌러서 화살표 밑으로 한 칸 더 누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3번을 누르세요. 3번을 누르면 1번은 A 플러스 JB로 답을 하겠다. 2번은 R세타로 답을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때 1번을 눌러주면 돼요. 자, 다시 베개 Shift 각도 30도를 누르고 는을 누르면 밑에 있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S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분수로 표시가 될 거예요. SD는 분수와 소수를 변환하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값 자체에서 다시 극좌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Shift를 누르고 컴플렉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답을 무엇으로 표시할 것이냐, R세타로 표시할 것이냐, XY로 표시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3번과 4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걸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그 답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6.6이라고 하는 이 값과 더하기, 그 다음 허수는 50인데 계산기는 수학은 허수 단위를 뒤에다 붙여줘요. 앞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앞에다 붙이는 것은 전기고 수학은 뒤에다 붙여줘요. 계산기는 수학이기 때문에 뒤에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는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을 셋업을 통해서 다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럴 때는 Shift 2번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크기와 각도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크기가 길고요. 각도도 길죠. SD 한 번만 눌러주면 보기 좋게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크기는 99.999, 각도는 30.00 이렇게 나오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계산기를 통해서 복소수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 뒤로 한번 가봅시다. 요런 걸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이렇게는 안 되죠. 벡터를 빼기 하려면 얘를 실수 허수로 분류하고 얘도 실수 허수로 분류해서 그 다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수끼리 빼주고 허수끼리 빼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원래는 빼기가 안 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계산기로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00의 각도의 30도 빼기 그리고 200의 각도의 마이너스 90도 각도의 마이너스는 요거 되고요. 빼기 하면 안 돼요. 요게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90도 이렇게 하면 173.2에 300의 허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실수가 173.2고 허수가 30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보세요. 얘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분수부터 눌러요. 그리고 100의 각도 0도 화살표 내리고 2의 마이너스 45도죠. 2의 각도의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답은 실수와 허수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는 50에 45도로 나오잖아요. 50에 45도로 만들려고 하면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Shift 2번 누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50에 45도. 이렇게 된 정연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값이 최대값일 때,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값이 실효값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실효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교류 전기는 그 값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순시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값을 순시값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순시값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실효값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균값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류 전기는 대부분 실효값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최대값은 그럼 뭐고 실효값은 그럼 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순시값은 알죠? 순시값은 파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순시값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 파형, 지금 요거죠? 여기에 있는 이 파형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시값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파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값을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균값은 무엇일까요? 평균값은 이 파형의 면적에 해당되는 값이 평균값이 됩니다. 단순하게 뭘 구하는 거죠? 해당 파형의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을 구할 때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나요? 적분해서 구해요.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한 주기의 면적을 구한다. 얘의 뜻이 뭐라고요? 요건 주기라 그래요. 0에서부터 한 주기까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효값은 한 주기에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 RMS라고 하죠. 실효값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평균값은 면적이면 알겠는데 실효값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에다가 직류를 가해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하는 열하고요. 여기에 교류를 가해요. 그럼 이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두 개가 똑같아지는 그때 흐르는 전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류와 교류가 동일한 전력 효과를 낼 때의 직류값에 해당하는 교류값을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직류일 때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돼요? 직류일 때 발생하는 열은 0.24의 I의 자승의 RT가 직류에서 발생하는 열이에요. 교류에서 발생하는 열도 똑같아요. 0.24의 역시 I 자승이에요. I가 이렇게 될 뿐이에요. 얘가 t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I의 자승. 이게 전류입니다. 그 전류의 자승에 R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직류에서 만드는 열과 교류에서 만드는 열이 같아진다라고 할 때에 약분, 그러면 I 제곱은 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I 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실효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보니까 한 주기의 전류를 제곱을 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루트 씌워준다. 제곱했으니까 루트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RMS 값이라고 하고 이것을 실효값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 실효값은 파형마다 달라요. 이 평균값은 파형마다 달라요. 전기는 전부 다 정연파예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연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걸 평균값이라고 하고 이렇게 루트 민 스퀘어를 구하는 것을 시력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연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연파의 반쪽알이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정연반파라고 하죠.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이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정연파 파형에 대해서 구해보니까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 평균값이고 루트 2분의 최대값이 시력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100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이런 순식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의 최대값에 대한 페이저는 점을 찍는 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 없으면 벡터가 아닙니다. 얘가 벡터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진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점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기는 대부분이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 벡터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얘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의 벡터는 100에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값이라면 시력값 V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력값이니까 최대값이라는 것은 루트 2배 V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력값으로 나타내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100을 루트 2로 나누고 각도가 3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표현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얘가 시력값의 페이저죠. 페이저를 표현할 때는 점을 찍습니다. 여기 점 찍는 거는 벡터라는 의미다. 페이저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시력값과 최대값의 관계, 그 다음 평균값, 면적은 말 그대로 면적을 구해보면 되는데요. 파이분의 2VM, 파이는 3.14고요. 3.14의 2배 최대값이 되는 것이 정연파일 때 평균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세요. 정연파 평균값, 정연파 시력값, 그리고 정연파 최대값. 알겠죠? 여기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값의 페이저, 이렇게 하는 것은 시력값의 페이저다라고 하는 거예요.